뉴욕에서 꼭 가야 할 식당과 커피, 그리고 디저트 맛집까지 총 14곳을 보여드릴게요. 한식당 5곳을 영상 초반에 소개할 거니까 한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 13분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맛집 순위가 아니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자세한 식당 정보는 설명란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맛집 이외에도 알고 계시는 맛집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어입니다. 여행 기간 동안 2번을 방문했고 2번 모두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예약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문어는 퓨전 한식이 아니라 전통 한식을 잘 해석하고 디자인해서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는 한식당이에요. 어뮤즈부슈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간 여름에는 시소향이 더해진 오이 냉국이 나왔습니다. 기본 반찬은 겉절이 김치가 나와요.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육회를 시켰습니다. 육회는 참외와 미나리가 곁들여져 나오는데요. 식감과 맛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담백한 방건조 농어 구이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메뉴는 평양냉면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이 평양냉면 때문이었습니다. 육향이 진한 우레옥 스타일의 평양냉면이에요. 이 냉면을 먹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또 예약을 했어요. 두 번째 방문 때에는 2층에 있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이날은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시켜봤어요. 어뮤즈부슈는 같은 메뉴가 나왔고요. 황금볼이라는 증류 소주를 한 병 시켰습니다. 이 소주는 달달한 향이 강한 소주였어요. 먼저 관자 요리와 육회를 시켰고요. 관자 요리는 신선한 재료에 약간의 산미가 더해지면서 입맛을 돋워줬습니다. 육회는 튀긴 피노누아가 들어가서 씹을 때마다 바삭거리는 식감을 함께 줘서 참 잘 만들어진 요리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어요. 다음은 항정살 튀김입니다. 돼지고기 육향이 살아있는 튀김에 탕수 소스가 버무려져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위에 올려진 거는 고수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쌈은 담음새 때문에 양이 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특히나 같이 나온 고김치가 제대로라서 이게 맨하튼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퀄리티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으로 회무침이 나왔는데요. 신선한 채소에 잘 숙성된 흰살 생선이 묻혀져서 나오고요. 콩가루가 토핑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회무침만큼 매운맛을 그대로 살려서 꽤나 매웠어요. 혹시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은 같이 나오는 김에 싸서 드시면 먹기 더 편하실 거예요. 식사로는 열무 비빔국수와 평양냉면을 시켰습니다. 열무 비빔국수는 아삭한 열무김치가 들어가서 새콤하고 시원한 맛의 비빔국수예요. 그리고 평양냉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향이 진하게 나는 육수에 찰기가 없는 면을 사용해서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육수까지 모조리 마셔버렸습니다. 이때 같이 간 친구 아이가 생일이었는데요. 담당 서버가 센스있게 셔벗에 초를 꽂아서 갖다줘서 조용히 생일 축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간다면 여기가 저의 1순위 재방문 한식당입니다. 두 번째 식당은 옥동식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옥동식에서 뉴욕 분점을 낸 거예요. 미슐랭에서도 언급할 만큼 인정받고 있는 한국식 돼지 곰탕집입니다. 식사 시간대에는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예약을 한 인원이 모두 도착해야 착석이 가능합니다. 합정 본점만큼 뉴욕점도 작은 가게라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는 못해요. 원래 옥동식의 돼지곰탕은 얇게 썬 돼지고기가 올라가는데요. 이날은 복날 특선이라서 스페어립이 나왔습니다. 곰탕 국물 맛은 그대로고 고기 토핑만 특별하게 스페어립이 올라간 옥동식 돼지곰탕이에요. 함께 시킨 김치만두는 4개가 나오고요. 잘 발효된 김치 맛이 나서 현지화되지 않은 오리지널 김치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추지와 김치가 기본 찬으로 나오고요. 고추지를 고기에 올려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 해운대 갈비입니다.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브랜드인 윤 해운대 갈비의 뉴욕 분점이에요. 여기도 예약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평일은 워크인도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다만 예약은 노쇼 차지가 1인당 20불이 있으니까 예약하신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방문하시고요. 저도 예약을 하고 갔고요. 2층에 있는 아늑한 자리를 받았습니다. 별빛 청아 한 병 먼저 시켰고요. 이어서 바로 주문한 육회 2개가 나왔습니다. 육회는 한국 배를 쌓아 올려서 높이감을 살린 플레이팅을 했고요. 한국식 육회답게 계란 노른자가 토핑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육회였어요. 노른자를 섞으면서 보니까 고기 중앙 부분에 냉기가 몰려서 약간 얼어있더라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겉 부분부터 드시면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러운 육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육회를 먹는 동안 기본 반찬이 깔렸고요. 그다지 화려할 건 없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다 싶은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주문한 생갈비가 먼저 나왔습니다. 1인분에 2대가 나와요. 서버분께서 테이블에서 고기 정리를 해주시고 구워주기까지 해주시는데요.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고기도 적절하게 잘 구워주시더라고요. 생갈비는 한국 갈비처럼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칼집을 섬세하게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한 갈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생갈비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드셔도 좋은데요. 기름기가 좀 많은 편이라서 느끼한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같이 나온 기본 반찬에 있는 김치나 장아찌를 함께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양념갈비가 나왔는데요. 생갈비에 비해서 굽는 게 더 까다로운데 역시나 서버분께서 적절하게 잘 구워주셨어요. 기름기도 균일하고 칼집도 섬세하게 잘 박혀 있더라고요. 양념갈비는 이미 간이 충분하지만 같이 나온 간장 소스를 찍어 드시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얀 쌀밥이 생각나는 달달한 양념갈비예요. 마지막으로 감자면사리를 시켰습니다. 불고기에 들어있는 당면처럼 달달한 소스에 익혀 먹는 감자면이 나와요. 조리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도 역시 서버분께서 조리해 주시니까 완성될 때까지 쳐다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끈매끈한 식감이고 똑똑 잘 끊기는 면이어서 수저로 떠먹어도 될 법한 면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단맛보다는 새콤달콤한 식사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감자면 사리보다는 밀면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호족반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호족반과 같은 브랜드이지만
메뉴는 상당히 현지화되어 있어요.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워크인도 가능하니까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기본 반찬은 단무지 김치볶음과 고구마가 나오고요. 먼저 시킨 육회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깔린 해초 마요네즈 소스가 산미를 더해주는 좀 독특한 육회였어요. 함께 나온 연근 칩스를 곁들여 드시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을 더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나온 비빔면은 쟁반 막국수 같은 스타일의 면 요리예요. 이 메뉴만큼은 현지화되지 않은 단맛이 적은 매운 양념이어서 이 매운맛이 그리운 분들께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호족 갈비를 시켰는데요. 스비드된 갈비살에 달달한 간장 소스가 가미된 요리예요. 생각보다 기름기가 적은 가벼운 맛이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리가 이 가게 이름과 같은 호족반이라는 소반에 받쳐져서 나와요. 이 부분이 인스타 감성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힙플레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장 전문점인 우리집입니다. 한인촌 한가운데 자리한 우리집은 포장 전문 도시락 반찬 가게예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8%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뉴욕에 출장이나 여행으로 오셨을 때 숙소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거나 피크닉용으로 도시락을 사실 분들께도 강추합니다.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한식, 중식, 일식까지 아시안 음식을 두루 팔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음식을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도시락 종류뿐만 아니라 반찬 종류도 다양하게 팔고 있고요. 메뉴도 계절마다 바뀌기도 해서 실제로 이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점심 도시락집이라고 합니다. 차갑게 먹는 음식도 있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도 있는데요. 매장 내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워낙 혼잡해서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빠르게 먹고 일어나야 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가게 한쪽 온장고에는 따뜻한 스프와 스튜를 팔기도 해서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 안에서 주류를 포함한 음료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당은 딤섬 팰리스입니다. 이 딤섬집은 대단한 맛집이라기보다는 작지만 중국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에요. 저는 이곳을 지난 겨울에 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인상되어서 메뉴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딤섬집답게 다양한 중국 음식을 하고 있고요. 주류도 팔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포션이 적을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생각보다 포션이 커서 아깝게 많이 남기고 나왔어요. 먼저 따뜻한 차랑 맥주 시켜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더니 크리스피 치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패킹덕이 나왔는데요. 이 패킹덕에서부터 양이 심상치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로 가져와서 훈제 요리를 편편히 뜨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거 보는 재미도 있는 곳이에요.
그 밖에 샤오롱바오와 슈마이, 포크범, 그리고 갈릭 스페어립이랑 어향 가즈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배부르게 먹고도 반은 남긴 것 같아요. 가게 자체는 작지만 친절하고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7번째는 첼시 마켓이에요. 첼시 마켓은 마켓 내부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기자기한 소품 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식음료를 팔고 있고 인기가 많은 곳은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곳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랍스터롤을 파는 랍스터 플레이스인데요. 식사 시간에 가시면 줄을 길게 서야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랍스터롤과 맥주를 하나 시켜서 봤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양입니다. 또 한 곳 보여드릴 곳은 유명한 오이스터바인 헐앤피스톨입니다. 여기는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오이스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늘 사람이 많은 곳 중 하나예요. 다양하게 맛보고 싶으시다면 플레이트를 하나 주문하시면 추천 오이스터가 조금씩 나와요. 여기에 랍스터 메뉴도 있으니까 좀 한산하고 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여기를 가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해피아워에 맞춰서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8번째는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브루클린에 위치한 스테이크하우스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온갖 인증서들로 벽이 가득 차 있어서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예약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예약한 인원이 모두 오지 않으면 자리를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예약한 인원이 모두 오고 나서 자리를 안내받아서 앉았어요. 메뉴판이 단촐해요. 역시 이곳에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식전빵이 먼저 나오는데요.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이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촉촉하게 서빙됩니다. 이게 막 들어가는 빵인데 곧 나올 스테이크를 생각해서 침착하게 절제했습니다. 메뉴는 오래 걸리지 않고 나왔어요. 스테이크와 루거버거 그리고 크림 시금치를 시켰는데요. 스테이크는 먹으면서 접시 온도로 더 익혀지는 걸 감안해서 미디엄 레어로 시켰는데 미디엄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바닥에 깔린 버터 소스가 유명한데요. 조리하면서 저 버터를 끼얹으면서 조리해서 육즙과 버터가 만나서 만들어진 소스예요. 스테이크는 버터에 튀기듯이 구운 방식인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릴에 구운 불맛 나는 스테이크 선호파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크림 시금치는 보기보다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버거는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맛있는 버거였습니다. 마지막에 동전 초콜릿을 주는 것도 이곳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곳이 인종차별이나 서버가 무례하다는 후기가 가끔 있는 곳이긴 한데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한국 스테이크하우스 생각하고 오시면 이곳 서버들의 행동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들이 메뉴판을 곱게 내려놓지 않고 툭 내려놓고 간다든가 물이나 음료를 탁탁 내려놓는다든가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번째는 베이글입니다. 뉴욕에는 정말 많은 유명 베이글집이 있어서 어디를 갈지 망설여질 정도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앱솔루트 베이글스에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시면 무조건 줄을 서야 하는 맛집이에요. 이곳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까 현금을 꼭 준비하시고요.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베이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에서 계속해서 베이글을 만들고 또 끊임없이 팔려나가니까 베이글이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글 종류도 다양하고 속재료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메뉴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속재료도 모두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망설여 주신다면 직원한테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커피와 플레인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내 베이글이 만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받아서 근처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가서 피크닉 기분 내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번째는 피자입니다. 뉴욕에는 이름에 걸맞는 뉴욕 피자집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조스 피자입니다. 맨하튼 곳곳에 지점이 있는데요. 어디든 줄을 길게 서 있어요. 맛있는 피자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스파이더맨 2에서 주인공이 피자 배달 알바를 하는 곳으로 나왔기 때문도 있어요. 다음 보여드릴 곳은 투브로스 피자입니다. 이곳도 역시 맨하튼 곳곳에 지점이 있는데요. 줄을 안 서도 먹을 수 있는 저렴하고 빠른 피자집이에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서 서서 빨리 먹고 나가는 길거리 노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한 피자는 뒤쪽에 있는 오븐에서 데워서 내어주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피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크러쉬드 레드페퍼 필요하신 분들은 기호에 맞게 뿌려 드실 수 있게 매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번째는 커피예요. 뉴욕에는 뉴욕에서만 유행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가 있는데요. 요즘 핫한 두 곳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입니다. 맨하튼 곳곳에 지점이 있고 조금 일찍 문을 닫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예요. 질 좋은 원두를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매장이 워낙 소규모라서 앉을 곳이 없는 매장도 많아요. 이곳은 커피 원두 자체가 괜찮아서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주로 카페라떼 종류가 주력입니다. 다양한 계절 메뉴도 선보이고 있으니까 뉴욕에 가신다면 늘 가는 커피 말고 이곳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은 띵크 커피입니다. 이곳도 맨하튼에 여러 지점이 있는데요. 공정무역 거래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가게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커피 원두 자체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 아메리카노도 좋고 바리스타가 있는 커피숍이니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디저트 맛집입니다. 이 케키는 케이크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건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식 케이크를 하는 곳입니다. 치즈케이크와 크림퍼프 그리고 카스텔라를 팔고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거나 작은 창구에서 주문하시면 상품을 내어주는 방식이고 앉아서 먹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크림퍼프 3종을 샀습니다.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수분감 없이 꾸덕꾸덕하고 찐득한 진한 치즈 맛이 풍기는 상당히 좋은 치즈케이크였어요. 그리고 크림퍼프 3종 모두 달지 않고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하고 싶은 맛집입니다. 저는 뉴욕에 가면은 이곳의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꼭 다시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뉴욕에서 가보셔야 할 식당, 커피, 디저트까지 14곳의 가게와 대표 메뉴를 보여드렸습니다. 매장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도 기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 밖에도 추천해 주실 맛집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뉴욕을 여행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미국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